지방 지체는 이날 겹치는 날 잡지 마시고. 피해서 예. 자, 예. 이 박지만 회장 비서 사망 건에 네. 대해서 아무래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망건이 좀 경찰에 의해서는 좀 이례적으로 다뤄진 부분이 있다 싶은데, 예. 이례적인 부분 혹은 좀 특이점, 뭐 의혹이라기보다 특이점들을 좀 짚어주시죠. 먼저 이 말씀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경찰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혹시나 그 미진한 수사로 지적을 받을까봐 뭐 이러저러하게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특히나 진행자께서도 그 미리 심근경색을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경찰도 아마 심근경색일 것이다라고 미리 이야기는 하긴 했어요. 아, 그렇군요. 이런 예. 그러니까 요 이야기는 네. 부검 결과가 발표되기 전부터 경찰에서는 심근경색일 거라고 이야기를 미리 했다는 거죠. 부검도 안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 국과수의 공식 발표와 아니면 네. 국과수에 들어가서 이제 보통 보여지는 모습을 보고 이제 판단하는 모습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좀 뭐 그런 모습을 보고 판단했는지 좀 디테일하게는 좀 더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정확한 것은 부검 결과가 나오기 전에 아마 그럴 것이다라고 추정을 한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일단 당사자로 알려진 그 비서분이 화장실에서 안방으로 가는 사이에, 그러니까 욕실에서 안방으로 가는 사이에 이제 일이 벌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경찰의 현장 분석 판단으로는 그렇죠. 샤워하고 나오다가 쓰러진 것이다. 예. 그렇다고 본다면 일단 그걸로 봤을 때는 자살로 보이지는 않고요. 그리고 외부 침입 흔적이 없고. 이야기하면서 CCTV나 이런 거 확인했을 때는 흔적이 없고요. 그리고 지금 확인되지 않은 것은 휴대전화 분석이나 이런 건 좀 확인이 안 돼 있는데요. 그걸 좀 더 들여다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경찰로서는 일단은 수사를 더 진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더불어서 오촌 조카 살인 사건도 재수사 방침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한 가지도 좀 이례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경찰청장이 직접 나서서 이 사건에 대해서 특이점이 없다라고 좀 언급한 부분도 있습니다. 네, 특이점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강력히 느껴지는데 경찰청장도 이례적으로 직접 이 사안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그리고 경찰청장 역시 발표되기 전에, 그러니까 국가수검 결과가 나오기 전에 부검 심근경색이라는 단어를 거론하셨어요. 네. 예. 이 부분이 이례적이죠. 보통은 이제 부검 결과를 보고 말을 해야 하는데, 부검 결과가 나오기 전에 심근경색을 미리 화장실에서 나와서 쓰러진 것만 보고 알 수 있는가. CCTV에 침입의 흔적이 없는 것이 꼭 심근경색의 증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렇죠. 예. 네. 그거하고 심근경색 의혹을 가질 만한 상황이 아니다. 의혹을 가질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네, 의혹을 가질 만한 상황이 아니고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특이점은 그러니까 경찰이 부검 결과 나오기 전에 이미 심근경색을 얘기했다는 것과 그리고 경찰청장이 심지어는 그 거론을 했다는 것과 그리고 경찰청장이 이 사건에 대해서 특이점, 그러니까 이상한 점이 없다는 거를 미리 말했다는 것, 뭐 이런 거죠. 예. 보통 이제 조심스럽죠. 보통. 예, 조심스럽습니다. 보통 장례식장 취재가 기자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요. 네. 근데 이 유가족들의 태도를 보면서 이 사건의 심각성이나 사건을 바라보는 유가족의 태도를 좀 알 수가 있거든요. 유가족의 특이점도 있습니까? 예. 이례적인? 예. 굉장히 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좀 특이한 상황인데요. 네. 일단은 침묵합니다. 그리고 언론을 굉장히 극도로 경계하고요. 조심스러워합니다. 네. 게다가 때로는 좀 약간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보통 그런 상황에서는 부검에 동의는 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혹이 언론을 없고. 그렇죠. 의혹이 없고 돌아가신 분에 대한 어떤 예우를 한다는 차원에서는 가족들은 보통 부검을 동의하지 않아요. 네. 가족들이 의혹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면. 그런데 부검에는 동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언론에 또 이렇게 극도의 경계심을 보이는 걸로 봤을 때는 이 상황이 유족들이 보기에도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저희들도 좀 보여지고 있죠. 여기 이제 특이점은 부검을 유가족들이 요구할 정도면 의혹이 있고, 그리고 이제 유가족들 사이에 나온 얘기가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했으니까 유가족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긴 있는 건데요. 근데 이럴 경우는 보통 적극적으로 언론을 상대하죠. 예. 예. 특히나 이제 경찰이 문제 없다고 했지만 이건 이상하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언론에 알리려고 하는데 또 요 대목에서는 침묵을 하는 거죠. 예. 그렇죠. 특히나 이제 유가족들도 요즘은 이 어떤 사안이나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것을 누가 가장 깊게 안달까요? 가장 깊게 취재를 해왔다는 그런 언론사나 언론인들이 금방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접촉하고 적극적으로 좀 소명을 하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편인데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언론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로 좀 의혹은 갖고 있으나 이게 이제 사실로 밝혀지지 않아서. 그리고 조금 더 들여다볼 만한 것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초동 수사 상황은 좀 더 면밀하게 좀 들여다봐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좀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취재가 돼야 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초동 상황을 경찰에서는 따질 이유도 없이 이건 명백하게 타살 의혹이 없고 이상한 정황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수사는 하지 않으려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민당 쪽에서 특검을 사실 오촌살인 사건 관련해서 요청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특검이 오촌살인 사건까지 다룰 만한 지금 인력이나 여력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건 특검이 덤벼할 정도로, 그러니까 또 다른 특검이 덤벼할 정도로 큰 덩어리라고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현재 특검은 이렇게 특검을 들여다보면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그러니까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해서 그것을 분석하고 또 혐의점이 있는 피의자들이나 참고인들을 조사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손이 달려서 정신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손이 비질 않는다는 게 지금 엄살이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예. 지금 상황에서는 만약에 특검이 이것에 달라붙어야 한다고 한다면 민주당이나 아니면 다른 언론이나 여기서 좀 본격적인 의혹이 한 번 더 제기가 되는 상황이어야 할 텐데 사실은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특검에서 하기는 조금 인력 상황에서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상황입니다. 저도 그렇게 특검의 의지가 없다기보다는 지금 여력이 없어요. 예,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 워낙 특검이 사실 지금까지는 기대 이상으로 빠르게 그리고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멈추고 이걸 따로 다루라고 하기에는 무리한 요구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지금 특검이 다루고 있는 뇌물죄 관련된 그리고 특히나 삼성과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 같은 경우에는 매우 어려운 취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료의 양도 방대하고요. 이것을 분담할 수 있을지 그거 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이 이대로 묻히기에는 너무 의혹이 많고 너무 우연이 많고 또 우연히 사망한 사람이 너무 많고 우연히 한두 번이어야죠.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촌 조카 살인 사건과 관련된 인물 중에 그 사람이 증언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정말 주변 인물들까지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실제로 처음으로 이 사건을 대하는 일선 기자들도 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태도입니다. 다들. 네. 처음 접하는 기자들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면 저는 어떻겠어요. 맞습니다. 예. 네. 몇 년째 이 사건을 접하며 누군가 만나려고 하면 이렇게 사망하니까. 자, 또 한 가지 하영 기자의 아이템이라고 보여지는 게 지금 이 최순실 게이트에 붙어 있지만 그 전만 하더라도 이제 박지원 원내대표 마크맨으로 국민의당을 취재하셨으니까 제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거기 상황이 좀 급하게 돌아가요. 특히 안철수 전 대표가 미국으로 출국을 해버렸습니다. 갑자기. 근데 이게 이제 상황을 설명을 잠깐 하자면 본인이 지원했던 김성식 의원이 원내대표
예. 를 목표로 출마했던 김성식 의원이 더블 스코어로 졌어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본인이 영입했다고 할 수 있는 몇몇 의원도 자기 편이 아니라는 게 드러나 버린 거죠. 네. 그러면서 안철수 전 대표가 공식 행사, 국민의당 공식 행사를 전혀 참석하지 않았고 그러다가 며칠 있다 나오겠지 싶었는데 미국에 가셨어요. 네,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안철수 전 대표의 이상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겁니까 국민의당에서? 일단 이거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상황을 안철수 대표가 예상하지 못했느냐라고 한다면 안철수 대표도 이 상황을 예상을 했죠. 다만 예상을 했으나 대비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애초에 그 국민의당이 출범을 할 때 안철수계와 호남 의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그 안철수 의원을 간판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호남 의원들은 일단 전면에 나서지 않은 거고요. 호남 의원들은 안철수 대표를 간판으로 내걸고 호남에서 의원이 다시 된 거고요. 예. 그러면서 흔히 이제 이 호남 의원들을 두고 통합하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었죠. 그래서 대선 국면에서는 다시 이 민주당과의 연대나 통합을 모색할 것이다라고 예견이 되었었고요. 그 과정에서 안철수 대표가 지지율이 빠지면서 호남 의원들이 결집을 한 걸로 보이고요. 안철수 대표로서는 지금으로서는 이 호남 의원들을 달래거나 설득하기보다는 제3지대를 모색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관측도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이게 참 애매모호한 상황인 게요. 예. 호남을 통합하라고 했지만 지금 호남계 의원들이 내세우는 기치는 민주당과 통합은 없고 소위 이제 제3지대 그 비박 개혁보수신당과 연대한다 혹은 뭐 손학규 전 대표와 연대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거꾸로 안철수 전 대표가 초반에만 하더라도 초반이라고 하면 이제 최순실 게이트 전국의 초반만 하더라도 본인이 제3지대 얘기로 해석될 만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예를 들면 유승민 전 대표가 탈당을 하면 연대할 것처럼 그런 얘기를 쭉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전면적으로 그 비박계와도 연대하지 않는다. 혼자 간다는 식으로 입장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서로. 네. 호남계는 제3지대로 가고 안철수 대표는 이제는 그쪽과 연대하지 않는다고 하고. 네. 이게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이게? 아마 솔직하게 물어본다면 이렇게 의원들은 답할 텐데요. 내가 한 번 더 의원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간다. 그리고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으로 무조건 간다. 이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맞고요.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지지율이 답보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다른 카드를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을 간 거는 15일 날 이제 전대가 있잖아요. 전대 이전에 말하자면 이 안철수계로 불리우는 이 세력을 다시 한번 좀 정비하고 결집하기 위한 그 모양으로 보이고요. 15일 이후에 다른 판이 한 번 또 벌어지지 않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호남 의원들이 제3지대로 갈 동력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시각이 좀 갈립니다. 동력이 있다는 측면도 있고 본인들 내부적으로는 어쨌거나 대선이 가까워지면 문재인 대표 쪽으로 호남 민심이 쏠리게 될 것이고 그런 예상이 있고 그렇게 된다면 원래 예상했던 대로 민주당과의 통합을 모색하지 않을까. 본인들이 이제 대의를 앞세우면서 이런 전망도 있고요. 사실 이제 대선판이 지금 요동칠 것이기 때문에 뭐 좀 두고 봐야지 않을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자면 안철수 전 대표 본인이 사실상 만든 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당내 주류로 숫자로는 주류라고 할 수 있는 호남계 의원들에 의해서 뭐랄까요 외면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당 내가 아니라 당 밖의 일반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는 선택을 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네네. 직접 그러니까 국민의당 현재 호남계 주류와는 자신은 다른 길을 걷는다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기 시작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과거에 이런 모습으로 효과를 거뒀죠. 민주당 내에 있을 때. 그렇죠. 네. 예. 민주당 내에 있을 때. 예. 문재인 대표 시절에 그 주류하고는 다르게 걷는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그때와 지금하고 조금 상황이 다른 게. 그렇죠. 본인이 만든 당인데 이게 이번에는. 예. 일단 본인 지지율이 좀 많이 떨어진 상태이고
두 번째로는 정동영 의원이 여전히 전북에서 본인 스스로의 어떤 입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박지원 대표의 태도도 좀 봐야 할 것 같고요. 일단 전당대회 지난 다음에 당대표가 된 후에 어떤 행보를 걸을 것인가를 좀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서 안철수 대표로서는 좋은 상황은 분명히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요. 민주당에 있을 때는 이제 그게 적절한 전략이었는데 본인이 이제 피해를 당하고 있다. 네. 근데 지금은 본인이 만든 당이다 보니까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보이는 게 아니라 본인이 만든 당에서도 스스로 비주류가 돼 버린 거 아니냐. 이 역량의 문제 아니냐. 그렇죠. 이런 인식들이 이제 생기다 보니 이 전략으로는 본인의 지지율을 회복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다고 네. 달리 선택지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눈앞에 두고 지지고 볶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네. 예. 전화로 하다 보니까, 뭐랄까요. 생동감이 떨어지네요, 인터뷰가. 예. 다음 주에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예쁜 옷 입고 화려하게 나와주시기 예.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겨레 하호영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프터 레코드 하호영 기자였습니다. 지방지자는 이날 겹치는 날 잡지 마시고. 피해서, 예. 자, 예. 이 박지만 회장 비서 사망 건에 네. 대해서 아무래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망건이 좀 경찰에 의해서는 좀 이례적으로 다뤄진 부분이 있다 싶은데, 예. 이례적인 부분 혹은 좀 특이점, 뭐 의혹이라기보다 특이점들을 좀 짚어주시죠. 먼저 이 말씀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경찰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혹시나 그 미진한 수사로 지적을 받을까봐 뭐 이러저러하게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특히나 진행자께서도 그 미리 심근경색을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경찰도 아마 심근경색일 것이다라고 미리 이야기는 하긴 했어요. 아, 그렇군요. 이런 예. 그러니까 요 이야기는 네. 부검 결과가 발표되기 전부터 경찰에서는 아무튼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요. 네. 근데 이 유가족들의 태도를 보면서 이 사건의 심각성이나 사건을 바라보는 유가족의 태도를 좀 알 수가 있거든요. 아, 유가족의 많이 특이점도 있습니까? 예. 예, 이례적인? 예. 굉장히 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좀 특이한 상황인데요. 네. 일단은 침묵합니다. 그리고 언론을 굉장히 극도로 경계하고요. 조심스러워합니다. 네. 게다가 때로는 좀 약간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보통 그런 상황에서는 부검에 동의는 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혹이 언론을 없고, 예, 그렇죠. 예, 의혹이 없고 이 돌아가신 분에 대한 어떤 그 예우를 한다는 차원에서는 가족들은 보통 부검을 동의하지 않아요. 네. 가족들이 의혹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면. 그런데 부검에는 동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언론에 또 이렇게 극도의 경계심을 보이는 걸로 봤을 때는 이 상황이 심근경색일 거라고 이야기를 미리 했다는 거죠. 부검도 안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 국과수의 공식 발표와 아니면 네. 국과수에 들어가서 이제 보통 보통 보여지는 모습을 보고 이제 판단하는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네. 좀 뭐 그런 모습을 보고 판단했는지 좀 디테일하게는 좀 더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정확한 것은 부검 결과가 나오기 전에 아마 그럴 것이다라고 추정을 한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일단 당사자로 알려진 그 비서분이 화장실에서 안방으로 가는 사이에, 그러니까 욕실에서 안방으로 가는 사이에 이제 일이 벌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경찰의 현장 분석 판단으로는 그렇죠. 샤워하고 나오다가 쓰러진 것이다. 예. 그렇다고 본다면 일단 그걸로 봤을 때는 자살로 보이지는 않고요. 그리고 외부 침입 흔적이 없고. 이야기하면서 CCTV나 이런 거 확인했을 때는 흔적이 없고요. 그리고 지금 확인되지 않은 것은 휴대전화 분석이나 이런 건 좀 확인이 안 돼 있는데요. 그걸 좀 더 들여다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경찰로서는 일단은 수사를 더 진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더불어서 오촌 조카 살인 사건도 재수사 방침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한 가지도 좀 이례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경찰청장이 직접 나서서 이 사건에 대해서 특이점이 없다라고 좀 언급한 부분도 있습니다. 네, 특이점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강력히 느껴지는데 경찰청장도 이례적으로 직접 이 사안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그리고 경찰청장 역시 발표되기 전에, 그러니까 국가수검 결과가 나오기 전에 부검 심근경색이라는 단어를 거론하셨어요. 네. 예. 이 부분이 이례적이죠. 보통은 이제 부검 결과를 보고 말을 해야 하는데, 부검 결과가 나오기 전에 심근경색을 미리 화장실에서 나와서 쓰러진 것만 보고 알 수 있는가. CCTV에 침입의 흔적이 없는 것이 꼭 심근경색의 증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렇죠. 예. 네. 그거하고 심근경색 의혹을 가질 만한 상황이 아니다. 의혹을 가질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네, 의혹을 가질 만한 상황이 아니고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특이점은 그러니까 경찰이 부검 결과 나오기 전에 이미 심근경색을 얘기했다는 것과 그리고 경찰청장이 심지어는 그 거론을 했다는 것과 그리고 경찰청장이 이 사건에 대해서 특이점, 그러니까 이상한 점이 없다는 거를 미리 말했다는 것, 뭐 이런 거죠. 예. 보통은 이제 조심스럽죠. 보통. 예, 조심스럽습니다. 보통 장례식장 취재가 기자들